서울의 추운 겨울밤, 보은은 휠체어에 앉아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어렸을 적 교통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갑자기 경찰의 제지선이 나타났고 보은은 LGBT 권리 시위 현장에 도착했다. 멈춰, 경찰의 거친 목소리가 울렸지만 보은은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경찰 하나가 그녀를 밀치며 폭행을 시작했다. 보은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가르며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보연의 얼굴이었다. 보연, 그녀의 연인. 그들은 대학에서 만났고 보은의 장애를 넘어선 사랑을 키워왔다. 하지만 이 폭행은 모든 걸 바꿔놓을 터였다. 보은의 아버지, 전 해군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딸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 순간 가족의 피가 끓어올랐다. 보은은 병원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팔에 멍이 들어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보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은하, 괜찮아. 보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보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보연은 26살, 보은보다 1살 많았지만 항상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녀의 짧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는 강인함을 드러냈지만 지금은 약해 보였다. 경찰이 왜 그랬을까? 시위 중이었지만 내가 장애인인데. 보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증오해. 동성애자, 장애인.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렸다. 보연의 가족은 부유한 사업가 집안으로 그녀의 성적 지향을 알면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 터였다. 다음 날 보은의 아버지 이중철이 병원에 나타났다. 그는 50대 중반, 군인 시절의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누가 감히 내 딸을. 그의 눈빛은 살기등등했다. 보은은 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는 그녀의 장애를 안타까워했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빠, 그냥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이중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경찰서로 직행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냈다. 나는 전 해군 특수부대원이다. 내 딸을 건드린 놈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경찰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보은이 단순한 시위자가 아니라 그런 배경의 딸이라는 걸 몰랐던 것이다. 이 사건은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다. 보은과 보연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날 위험이 커졌다. 보연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는 TV에서 시위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 동성애라니. 이 보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엄마, 그건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다. 보연은 방으로 들어가 보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하, 내 아버지가 경찰서에 갔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보은은 전화를 받으며 불안해졌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사랑 때문에 가족을 잃을 수 있을까?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그날 밤, 보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보은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대면해야 했다. 이중철은 경찰서에서 폭발했다. 내 딸의 장애를 무시하고 폭행한 놈들을 처벌하라. 그의 목소리는 건물을 울렸다. 경찰 지휘관은 땀을 흘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끝나지 않았다. 언론이 달라붙었고 보은의 성적 지향이 기사에 언급되기 시작했다. 장애인 LGBT 활동가, 경찰 폭행 피해. 보은은 이 기사를 보며 몸을 떨었다. 그녀는 보연과 함께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연아, 이게 우리 사랑의 대가일까? 보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는 싸워야 해. 하지만 내 가족은 보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 갈등은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보연의 아버지, 대기업 임원인 그는 딸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그렇게 바빠? 남자친구라도 생겼어. 보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친구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녀는 보은을 배신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보연은 보은의 집을 방문했다. 이중철이 문을 열어주었다. 너는 누구냐?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보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보은의 친구예요. 아니, 연인이에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중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보은이 휠체어로 다가와 아버지를 말렸다. 아빠, 제발. 하지만 이중철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 대면은 가족의 균열을 가져왔다. 보은은 밤새 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도덕적 딜레마가 소용돌이쳤다. 사랑은 잘못된 걸까? 사회가 강요하는 정상성은 무엇일까? 보연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하지만 내 아버지를 설득해야 해. 다음 날, 보은은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다. 아빠, 저는 보연을 사랑해요. 그게 제 선택이에요. 이중철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그의 말은 보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장애 때문에 이미 사회의 편견을 겪었는데 이제 사랑마저 부정당했다. 이 갈등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상처를 깊게 했다. 언론의 압박이 커지면서 보은과 보연은 시위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보연이 말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위험했다. 경찰의 보복이 두려웠다. 보은의 아버지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다. 특수부대 시절, 그는 동료를 잃었고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딸아, 내가 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내적 투쟁은 그를 변화시킬 터였다. 보연의 어머니는 딸의 비밀을 의심하고 그녀의 방을 뒤졌다. 그곳에서 보은과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보연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보연은 거리로 나와 보은에게 달려갔다. 엄마가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해? 보은은 휠체어를 밀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 포기하지 마.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보연은 가족의 압박에 지쳐갔다. 내가 왜 이 사랑을 선택했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서 배신의 씨앗이 싹텄다. 보은은 이를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장애는 이미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고 이제 사랑마저 위협받았다. 이중철은 경찰서에 다시 갔다. 내 딸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라. 그는 과거의 연결망을 동원했다. 특수부대 동료들이 도와주었고 경찰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은의 성적 지향이 더 공개되었다.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장애인인데 동성애라니. 불쌍해. 온라인 댓글은 보은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보연과 함께 공원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연아, 내가 후회하나? 보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보연의 아버지는 딸을 불러 앉혔다. 내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그만둬. 그의 말은 단호했다. 보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저는 보은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그런 사랑은 없다.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살아. 이 갈등은 보연의 내적 투쟁을 키웠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와 사랑 사이에서 고민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을까? 밤새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보은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그녀를 피했다. 아빠, 이야기해요. 보은이 말했다. 이중철은 한숨을 쉬며 앉았다. 내 장애 때문에 이미 힘든데 왜 이런 선택을 해? 보은은 대답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 대화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다. 그는 과거의 편견을 돌아보았다. 특수부대 시절,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편견이 잘못된 걸 알았지만 딸에게 적용하기 어려웠다. 사회의 압력이 커지면서 보은과 보연은 비밀 모임을 가졌다. 우리는 헤어져야 할까? 보연이 물었다. 보은은 충격받았다. 왜? 가족 때문에. 보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너무 힘들어. 이 순간 배신감이 보은을 덮쳤다. 그녀는 휠체어를 돌려 집으로 갔다. 연아, 내가 날 버리는 거야. 보연은 따라오지 않았다. 이 분리는 그들의 관계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중철은 동료와 술을 마시며 털어놓았다. 내 딸이 동성애자야. 어떻게 해야 할까? 동료는 말했다. 사랑은 사랑이야. 받아들여. 이 조언은 그를 깨우쳤다. 그는 보은에게 다가갔다. 미안하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보은은 이미 상처받았다. 늦었어요. 보연이 날 떠났어요. 이중철은 분노했다. 그는 보연을 찾아갔다. 내 딸을 왜 버려? 보연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 압력 때문에. 이 대면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보연은 집에서 어머니와 싸웠다. 엄마,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 라고 소리쳤다. 보연은 집을 나왔다. 그녀는 보은의 집으로 갔다. 은아, 미안해. 돌아왔어. 하지만 보은은 차갑게 대했다. 내가 날 배신했잖아. 위 재회는 긴장감을 더했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사회운동가들이 보은의 사건을 이용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장애인 LGBT 권리 보호, 보은은 이에 참여했다. 하지만 보연은 주저했다. 내 가족이 그녀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이중철은 딸을 지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내 딸의 선택을 존중한다. 사회가 변해야 해. 이 발언은 충격을 주었다. 전 특수부대원의 지지는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다. 보연의 가족은 이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다. 아버지는 내가 우리를 망치고 있어. 라고 소리쳤다. 보연은 저는 제 삶을 살겠어요. 라고 대답하며 집을 영원히 떠났다. 이 결정은 그녀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녀는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동성애자라고? 멀리할게.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괴롭혔다. 보은은 아버지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 아빠, 고마워요. 이중철은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그는 밤마다 과거를 반성했다. 내가 잘못 교육한 걸까? 이 식성은 그를 변화시켰다. 보은과 보연은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하려 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보연이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다. 경찰의 내부 조사가 끝나고 폭행 경찰이 처벌받았다. 특수부대원의 딸을 건드린 대가 결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보은은 이 승리에 기뻐했지만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연과 함께 워크숍에 참여했다. LGBT와 장애인의 교차성, 이 모임에서 그들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한 참가자가 동성애는 선택이야.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하자 논쟁이 벌어졌다.
보은은 사랑은 본능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보연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애썼다. 인터뷰에서 성적 지향 때문에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화가 났다.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이 차별은 그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보은에게 털어놓았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보은은 싸우자라고 말했다. 이 결의는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이중철은 옛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다. 내 딸의 일로 배웠어. 편견을 버려 그의 말은 동료들을 감동시켰다. 한 동료가 나도 아들이 깨야 지지할게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사회적 변화를 촉진했다. 보은은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희망을 느꼈다. 아빠가 변했어. 그녀는 보연에게 말했다. 하지만 보연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내가 내 딸을 망쳤어. 그녀는 보은을 비난했다. 보은은 둘이는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다. 이 대면은 긴장감 넘쳤다. 어머니는 그런 사랑은 없다 라고 말하며 떠났다. 보연은 이 소식을 듣고 울었다. 엄마가 왜 그녀의 가족 상실은 큰 고통이었다. 보은과 보연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자 바다를 보며 그들은 키스했다. 하지만 사회의 눈길이 느껴졌다. 저 여자들,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이 정영화는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보은은 무시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적으로 상처받았다. 귀환 후 보은은 강연을 했다. 장애와 LGBT의 삶, 청중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라고 외쳤다. 보은은 누가 도덕을 정하나요? 라고 반문했다. 이 논쟁은 그녀의 식성을 불러일으켰다. 보연은 어머니와 재회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 행복을 빌어. 위화해는 불완전했지만 시작이었다. 보연은 고마워라고 말했다. 이 순간 그녀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했다. 이중철은 보연을 인정했다. 내 딸의 연인으로 환영해. 그의 말은 보연을 감동시켰다. 감사해요. 가족의 지지는 그들의 관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보은은 시위에 다시 나섰다. 권리 쟁취, 그녀의 목소리는 강력했다. 갑자기 과거의 폭행 경찰이 복수심에 불타 나타났다. 내가 날 망쳤어. 그는 보은을 위협했다. 보은은 공포에 떨었다. 이중철이 개입했다. 건드리지 마. 그의 특수부대 기술로 상황을 제압했다. 이 사건은 다시 언론을 달궜다. 보연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은하, 괜찮아. 그녀의 걱정은 진심이었다. 보은은 내 덕분에 라고 말했다. 이 위기는 그들의 유대를 더 단단히 했다. 사회운동이 커지면서 법 개정이 논의되었다. LGBT 권리법 보은과 보연은 증언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들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다. 하지만 보연의 과거 친구가 배신했다. 내가 동성애자라고 소문내게. 이 위협은 보연을 흔들었다. 그녀는 왜? 라고 물었다. 친구는 내가 정상적이지 않아 라고 말했다. 이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보은은 보연을 위로했다. 우리는 강해. 그녀의 말은 힘을 주었다. 그들은 함께 극복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보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장애로 인한 합병증. 병원에서 그녀는 연아, 미안해 라고 말했다. 보연은 포기하지 마 라고 울었다. 이 시련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퇴원 후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비공식적이지만 영원히 함께. 이 결정은 가족의 축복을 받았다. 결혼식 날 이중철이 축하했다.
행복해라.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보연의 어머니도 왔다. 미안해. 그녀의 화해는 완전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그런 결혼, 사람들의 비난이 들렸다. 그 후 보은과 보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만의 세상.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시지 않았다. 보은은 일기장에 썼다. 사랑의 대가는 컸지만 가치 있어? 어느 날 보연은 제안을 받았다. 해외로 이주. 여기서 벗어나자. 보은은 고민했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이 선택은 또 다른 갈등을 가져왔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머무르기로 했다. 변화를 만들자. 사회운동에 헌신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보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위험이 있는데 동성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가?